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 이어서 바로 소축의 단사에 대한 집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축이라 하는 것은 작은 음이 큰 양을 바로 저지한다라는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저지하는 역량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지의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일이고, 그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인이 많은 군자를 저지한다라거나 하나의 여인이 남정네를 저지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저지라 할 수 있으나, 바로 그 적은 부분을 훌륭한 신하의 입장으로 놓고 볼 적에는 그 의미는 긍정적 차원으로 아무리 신하가 훌륭해도 그 임금의 악을 저지하는데 그 한계성을 가져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미룬부루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은택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조성되어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그 은택이 베풀어지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왕이 아무리 포악한 주를 저지하여 은택을 내리려고 해도 그 은택은 내려줄 수 없음을 한탄한 말이 자하서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비까지 내려주지는 못한 거라고, 이것이 바로 훌륭한 신하가 포악한 임금을 저지하지 못하는, 또는 저지의 한계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자의 집주를, 주자의 본의주를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건외손하며 라고 해서 안으로는 건장한 힘을 가지고 바깥으로는 유순하면, 여기는 무슨 뜻이 되느냐? 내강외유가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강하고 바깥으로는 이 유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얼마든지 좋은 부분이고, 이것이 이러한 좋은 부분에 의해서 형통형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자,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폐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동시에 거기에 훌륭한 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쁘면 일괄적으로 나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쾌가 이루어져서 좋지 않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도도 동시에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긍정적 요소로, 소축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또 그 속에서 잘 찾아보면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건외손이라 해서 이건 궤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궤체, 궤의 육효의 체제로 말하려 치면, 이호가 계양으로 각거 일개지중이 용사하니, 각기 한 궤의 가운데 자리 2하고 5에 거쳐하면서 모든 일을 용사하고 있으니 이것이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광이 능중 기지 득행지상이라, 이건 강하면서도, 우리는 내면에 강하면서도 중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하여 능히 중도로 하여 기지 득행지상이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소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축은 형 하나까지가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축은 그 점이 마땅히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연이나 충 미극이 심이행이라, 그러나 모든 것은 극즉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했을 때 변하지 끝까지 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도 끝나버렸으면 변해지는데, 축이 미극이 저지하는 것이 아주 극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으니까 바로 그 시행을 베푸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행되지 못한다가 뭐냐? 부로 두 글자로 나간 것입니다.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 미룬 부로 자석여지상이라, 그래서 하늘에 가득 덮인 구름이 곧 비가 내릴 것 같지만 비가 내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택을 내려주지 못한 것은 내가 석유에서부터 와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이 소축계를 보니 꼭 내 꼴과 같다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주역을 지으실 적에 바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다라고 마음에 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하석유라 하는 것이 음양에 붙여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딱 맞아간다라는 문왕의 한탄이 스며 있는 구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왕이 연역의 유리에, 문왕께서 유리 감옥에, 유리라는 땅의 감옥 속에서 주역을 연역하셨는데, 이때에 시기주의 서방하니 자기가 다스린 기주를 바라보니 그것이 바로 서쪽 지방에 있다 하더라. 바로 서쪽 지방이 음이자 신하의 자리여서 바로 그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의 그 모든 것을 크게 저지하지 못하니 은택이 내리지 못하는 꼴이 꼭 미룬 부루 꼴이로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처한 처지가 소축이라, 이럴 때는 문왕으로 갖다 소자를 딱 붙이면 신하의 도는 훌륭한데 임금의 그 잘못을 저지하는 것이 그다지 크지 못하구나라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자가 득지면 점치는 사람이 시초점으로 이 쾌를 얻으면 즉 점역 여기상원이라, 그 점사도 또한 그 상과 같이 될동 싶지만 뭔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정시가 말하기를 미룬 부루의 부루의 개념은 뭐냐면 미능 성택야라, 은택을 베풀지 못한다의 뜻을 비에다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인신도성이, 문왕이 그렇게 도가 훌륭하시지만 포악한 임금을 만나서 임금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문왕의 도가 펼쳐지지 못한 것이 마치 구름은 가득하건만 비가 내리지 못한 형상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단전을 쓰실 때 단화를 뭐라 했느냐, 소축은 어떻게 해서 소축이 만들어졌는가. 자,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반복적으로 공자께서 단사를 쓰실 때 제일 처음에
괴명의 의를 해석한 것은 바로 그 괴가 만들어지는 연유라는 점을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소축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소축의 소자는 바로 유자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게 소축이라는 것은 음의 유가, 이 적다는 음의 유가 육사에 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상하에 오양이, 5개의 양이 하나의 음으로 응하고 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양이 하나의 음을 응하여 거기에 저지를 당한 꼴이다. 그래서 이래서 이 소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니라. 이 괴체로서 괴명을하 바로 육효에 있어서 육사와 오양의 입장으로 괴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다. 유득으라 하는 것은, 자, 유는 육이고 위를 얻은 것은 사고 음이 음자리 갔으니까 육이 사위에 거한 걸 가리킨 것이다. 상하는 오양을 말한다. 후제 풍시가 말하기를 범괴 이름 오양저, 하나의 음에 5개의 양을 가지고 있는 바로 주역의 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름이 위지주하니 이름이 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 논리 구조는 이소위주법입니다. 항상 작은 것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적은 음이 많은 양의 주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소위주라는 법은 차 공자 논역지례니 이것은 공자께서 주역을 논할 때의 새로 밝혀진 예지, 이게 원래 비필 포의 문학 명계지본이야라, 이건 꼭 복시시가 팔괘를 그릴 적이나 문왕께서 이런 괴의 이름을 명명할 때의 본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역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소위주로 적은 것이 주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의가 전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제서시왈 유득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육이라는 음이 음의 자리, 음으로서, 자, 음의 효로서 음의 자리에 간 것이 정이다. 정의의 개념이다. 상하응이라는 것은 오양응지인데 범괴 이름 일량적,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름이 주가 되는데 소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 자리에 있으면서 주가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음으로서의 정의까지 얻었기 때문에 상하 오양이 모두 거기에 의하여 저지를 당하게 된 이유이다. 적은 것도 물론이려니와, 자, 음이 음자리를 갔으니 바로 바른 여인이 그만한 덕은 있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인으로서 얼마든지 오양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딱 2가지인 것입니다. 정의에 갔다라는 것, 그리고 2번째,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자리를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사가 괴의 주가 되고 이 소리예요. 괴의 주에다가 정의까지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양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연이나 사득이의 불능대유소축자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괴주요 정이기 때문에 또한 사가 정의를 얻어서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자, 사는 정의로되 불능 대유소죠. 크게 저지한 바가 있지 못하다. 영량이 적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게 영량이 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유 고인이라. 이게. 자, 괴지 소이위 소축이라. 이래서 괴명을 음이 양을 저지하고 저지한 바 적다라고 말해서 소축이라 이름했느니라 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여기에서는 궤덕과 궤체로서 말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궤덕과 궤체로서 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는 석괴사라. 이 괴가 가지고 있는 이 글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괴지도, 이 괴에 대처하는 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이 손하며, 자, 내괴는 건장하고 외괴는 손이고, 그래서 주자께서 내강 외유법으로 내건이 외유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강중이라는 이 말 속에가 뭐가 들었느냐? 구오와 구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게 강으로서 중도에 자리에 있고 뜻을 펼친다. 그러니 일단은 형통하다. 이게 소축은 형하나라고 하는 형자 뜻이다. 여기가. 그래서 주자께서 본의에 궤덕괴체로 말한 것이니 양유 가형냐라. 그러면 형이 누가 형통하느냐? 양이 오히려 형통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음이 형통한 게 아니라. 여기는 강중은 이호 거중이고 양성은 상진하야. 양의 성질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하부 건체 아래에서 이 건의 괴체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은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래에서도 또한. 그래서 하부 건체 지제의 행여라. 아래에서도 또한 건체라 하는 것은 항상 위로, 그 뜻이 위로 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크게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은 뭐냐? 미룬 불운한 상황야오. 그야말로 가득한 하늘에 가득한 구름이 비가 안 내렸다라는 것은 뭐냐? 비가 내려버렸으면 그 구름이 할 일을 다 끝난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갈 길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이 마무리 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은택이 내려버렸으면 도 펼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도를 펼쳤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서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택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원인을 말해줬다. 원인을. 왜 비가 못 내렸느냐? 음에서 와서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내가 만약에 서쪽이 아니라 이 서쪽이 음인데 만약에 내가 동쪽이라면 양이 되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신하라는 음방에서 신하의 지위에 있어서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 그 시행이 도저히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상황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간다라는 것은 축제에 미극하야 바로 저지한 것이 아직은 다하지 못하여 극도에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 기운이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과정 중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룬 불우라고 진행형이에요. 여기는. 자, 다시 보완하면 주자는 다시 어떤 말을 했느냐. 범우자는 비가 내려본다라고 말한 데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계시 음기 성하야 음결 등밀이라야 방습윤이요. 이 음기가 구름은 음기예요. 음기가 성해가지고 여기에 잘 보셔야 할 게
이 음기가 성해가지고 그 음기가, 축축한 음기가 응결되면은 구름이 돼요. 응결해서 아주 그게 밀하게 되면 꽉 그것이 응결돼서 정밀하게 되면 그때 바야흐로 습기와 축축한 기운들이 물방울로 맺혀요. 그리고 물방울로 맺힌 것이 아래로 쏟아지면 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 과정은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밥할 때 밥솥에 수증기가 올라가면 물방울 맺힌 것하고 똑같은 원리 개념을 갖는다를 여기에서 차여 반증에 또한 예를 들면 시루에 우리가 밥을 찔 적에 덮개개자, 개득을 밀려하여 덮개를 딱 덮어놓으면 덮개를 단단히 밀려, 단단히, 이거 덮개개자니까 덮개를 단단하게 딱 봉함을 해놓으면 아래에서 불을 떼니까 수증기가 시루 안에서 점점 차오른 거예요. 그게 기울 불통이에요. 수증기가 흩어져 버리면 물방울이 안 맺힐 거 아니요. 이게 단단하게 해서 덮어 놓으면 거기에 수증기가 거기에 차고 통하지 않으면 사방으로 바야흐로 습한 마치 땀방울처럼 축축한 물방울이 솥뚜껑에 어리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해서 비가 쏟아진다. 자, 이게 비인데 금건상진에 이 소축계는 건괴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데 이름이 치타부득이라 하나의 음이 저타자, 저 양이라고 하는 걸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저지하다가 언젠가는 풀려서 가긴 간다. 그래서 오히려 간다. 비를 내리려고. 그러니 이것은 시지 건욕상진지 상이니 이것은 건괴가 위로 올려가려는 그런 상을 미룬부르의 상왕이라고 썼다. 시 포주 다 불득하야 이것은 음이 저것을 저 양을 건괴를 포주 딱 안으려고 해서 붙잡아 놓으려고 했지만 부득 그러질 못해가지고 양기가 갱산하야 양기가 다시 흩어져 가지고 비가 곧 내려야 되는데 내려버리면 좋은데 주불성이라 비가 만들어지질 않는다. 그 영향권에 들어서. 그러니 이 비를 만들려고도 과정 중에 있다가 소위 상왕야라. 이게 오히려 간다라고. 비를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는 음이 양을 끝까지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올라간다. 그리고 비가 못 내린 것은 아직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자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제서시가 말하기를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은 뭐가 가느냐, 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음이 저지하러 간 게 아니라 양이 올라간다. 저지해서 풀려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상황을 진제서시도 보완을 뭐라 했느냐, 양성이 불론 고지지하라. 양이 올라가는 길에 음이 더 이상 굳건하게 저지하지는 못하더라. 그런데 시미행은 음야라. 비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 시행되지 못한 그것은 뭐냐? 그것이 음이라고 하는 측면이다. 미능 충면하야 음이라는 것이 능히 양을 그래도 저지해가지고 내려서 비로 만들 때까지는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향권이 있을동하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영향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온 미행적 여기에 배품이 시행이 되지 못한다고 미행이라 말하였는즉 이것은 미자가 있으면 아직 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불행해보면 영원한 불가능성이에요. 끝내 영원히 행치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은 갈 수가 없다. 지금은 되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된다. 이럴 때 미행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 불가능은 종불행, 영원히 행치 못할 거라고. 이러면 절망. 단전의 분단을 강의하는 것은 이번으로 이것은 이런 도표는 더 이상 붙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항에 단사가 나오면 공자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전은 1차적 주석인 것입니다. 공자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정자는 정전을 쓰고 주자는 또 주자의 본의를 쓰고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쓰신 단활이라는 단전은 앞에의 경문을 하나하나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으면 단월 소축은 득이 상하응자니 소축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성계지의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계지의를 다른 말로 하나 더 글자를 바꾸면 쾌가 완성되는 유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자의 단사는 반드시 이 체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손하니 강중이 지행대 형이라는 것은 내건이 외손하니 건이 능손야라 라고 하는 주자의 이 말씀이 쾌사풀이이자 바로 쾌를 대처하는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론부르는 문왕께서 미론부르라 하신 말씀은 뭐냐? 오히려 그래도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래도 비가 안 되어서 비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축지 미극에 기기는 유상진야라 라고 이런 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소교난 시미행이라면 소교의 구름이라 하는 것은 비를 만들 수 없느니라라는 것이 탄식인 것입니다. 소교지 운이라 하는 것이 문왕께서 바로 소교는 문왕을 상징한 것으로 소교라는 것이 문왕이고 왜 문왕이 되느냐? 서쪽은 음이기 때문에 신하가 되고 그게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일어난 구름이라 비를 만들 수 없다고. 이게 내가 임금이었다면 비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소축이라고 하는 단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단사의 분석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처럼 쾌가 만들어지는 연유와 그 다음에는 쾌에 대처하는 도가 쾌사를 통해서 해석된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가 있다면 공자께서 간혹 찬탄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 쾌사에 대한 의의를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공자께서는 단사를 순서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이제는 마무리 짓고자 한 번 더 이 도표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